안녕하십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은 첫 번째 항이 9구,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공식,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해서 -5n 플러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2번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첫 번째 항 -3 플러스 n-1 곱하기 2 해서 정리하면 2n-5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주어진 수열의 S10, S10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12이고 그 다음이 5, -2, -9 이렇게 된 수열이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2이고 공차가 -7인 그와 같은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10 가로 2a 첫 번째 항의 2배지요. 그러니까 24 n-1 곱하기 공차 해서 -195 이렇게 구해도 되고 10번째 항을 우리가 구해서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이렇게 S10을 구해도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첫 번째 항이 -7이고 그 다음이 -3, 1, 5 이렇게 가는 수열인 걸로 보아서 역시 등차 수열이네요. 첫 번째 항은 -7이고 공차가 -4인 플러스 4죠. 증가하니까 4씩 증가하죠. 그래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10 첫 번째 항의 2배 해서 -14 9 곱하기 4 해서 1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비 R이 3이니까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해서 7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2번은 첫 번째 항이 5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일반항은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S10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진 수열이 1번은 2, 10, 50 이렇게 하니까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5인 그래서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수열이 만들어지고 있죠. 해서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공비가 1보다 크니까 5-1분의 첫 번째 항 2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이니까 5의 10제곱 -1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 5의 10제곱을 계산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2번 첫 번째 항이 4이고 두 번째 항이 -3분의 4 그 다음 항이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공비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R이라고 하는 공식을 쓰는 게 좋지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4, 1 마이너스 3분의 1의 10제곱.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겠네. 자, 5번. 다섯 번째 항이 16이고 여덟 번째 항이 25인 등차 수열의 13번째 항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섯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차를 3번 더 할 거야. 플러스 3D 해서 다섯 번째 항 16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여덟 번째 항인 25가 될 거니까 D값은 3이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D값 3을 얻어내고 나면 13번째 항은 여덟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했겠죠. 그래서 25에다가 공차 5번 더하면 40. 물론 이제 뭐 A5하고 A8을 연립시켜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13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름 이렇게 하는 것도 간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6번.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n값을 구해보시오. 그럼 결국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되겠지요. 그리고 요 20은 n 플러스 2번째 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에다가 n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20이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여기에서 1을 뺐겠지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n에 관한 1차 방정식 풀면 n 값은 7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숫자들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은 12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3의 배수니까 3씩 이렇게 커갈 거예요. 그래서 99라고 하는 값은 30번째 항이 될 거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 합과하는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12 마지막 항 99 해서 1665 이렇게 값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99가 3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돼요. 12 플러스 n-1 곱하기 3 그 값이 99니까 요 n값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다음 5의 배수인 것들의 합을 찾아보면 두 자릿수 중에 5의 배수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은 10일 거고 가장 큰 값은 95가 될 텐데 95는 18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등차 수열에 합과하는 공식 대입하면 945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합을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이걸 더해 놓으면 3과 5의 공배수인 15의 배수들은 두 번 계산이 되는 거죠. 해서 15의 배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합을 한번 빼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15의 배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가장 작은 값이 15이고 가장 큰 값이 90이 될 거고 요 90은 여섯 번째 항이에요. 해서 역시 등차 수열에 합과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해보면 315가 나와요. 해서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의 합에서 15의 배수의 합 315를 한번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것 같지요. 8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하고 12번째 항까지의 합이 같은 등차 수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S17 1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S5를 등차 수열에 합과하는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나질 거고 또 S12는 이렇게 나타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등식으로부터 우리는 A와 D의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D 이렇게 구해낼 수 있고 그러면 S17을 역시 등차 수열에 합과하는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2분의 17 가로 2A 플러스 16D 이렇게 될 텐데 A가 마이너스 8D와 같다 그랬으니까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8D를 대입하면 분자가 0이 돼 버리죠. 해서 S17의 값은 0이다. 이렇게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N항까지의 합이 이와 같이 2차식, N에 관한 2차식일 때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 SN을 이용해서 우리가 AN을 찾을 수는 있는데 항상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은 S1 값이 항상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다. 다행히도 이렇게 AN에서 구한 A1 값하고 S1 값이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S1하고 우리가 구한 요 일반항 AN에서의 구한 A1 값이 서로 다를 때는 반드시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은 S1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A1이라고 하는 것은 요 SN에서 구한 S1 값, 요 S1 값을 A1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SN에서 SN-1 빼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n-2가 나오는데 요 6n-2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4가 나오죠. 4가 나와요. A1 값 우리가 구한 요 AN에서의 A1 값은 4가 나오고 그런데 SN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S1 값은 대입하면 3이 나오죠. S1 값은 3이 나와요. 그래서 그 AN에서 구한 요 4를 첫 번째 항이라고 이 식의 값을 구해내면 오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SN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이 A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항인데 첫째 항은 항상 S1의 값이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요. 나머지 이제 n이 2 이상일 때는 A3 우리가 찾아놓은 AN에서 A3 값 구하면 돼요. 16이고
A5 값은 28 이렇게 구해서 A1 자리에는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면 안 돼요. 요 A1의 값은 3인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6 플러스 28 28 해서 47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9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10번. 자, 등비수열에서 세 번째 항이 12고 일곱 번째 항이 972다 그랬어요. 그렇고 첫 번째 항과 공비의 곱을 구해라.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공비를 4번 곱했겠지요.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R은 3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AR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니까 이건 결국 두 번째 항인 거죠. A2를 우리가 AR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R을 한번 나눠주면 되겠네요. 해서 세 번째 항의 값이 12니까 12 나누기 공비 3 해서 4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A 값을 또 찾아서 AR을 구하려면 그것도 좀 번거롭겠지요. 그래서 자, 11번 보겠습니다. A하고 3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또 1과 A, 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B-A의 값을 찾아봐라. 그럼 등차 수열에서 이 세 개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양 끝값의 평균 그것은 등차 중앙 3하고 같은 거니까 A 플러스 B는 6인 거고 또 등비 수열에서 이 A는 1과 B의 등비 중앙이니까 A의 제곱은 1 곱하기 B 해서 요 1식과 2식 연립해서 풀면 A 값 마이너스 3하고 2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A는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B의 값은 9가 돼서 B-A의 값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다. 그리고 S10은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5이고 20번째 항까지의 합 S20에서 10번째 항까지의 합 S10을 빼면 30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은 S30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S10이라고 하는 것은 R-1분의 A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S20은 R-1분의 A1 R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하고 R의 10제곱 플러스 1하고 해서 5 곱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1이 35 이렇게 될 거니까 R의 10제곱은 6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S30이라고 하는 것은 R-1분의 A1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 R의 30제곱 마이너스 1 요 식 우리 인수분해 하는 거 저 앞에서도 몇 번 해봤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돼요.
해서 아래 10제곱이 6이니까 대입해서 215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13번은 원리합계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소윤이라는 학생하고 민혁이라는 학생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정립을 했을 때 누구의 원리합계가 더 큰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윤이는 월 이율이 0.6%, 0.6%를 우리가 숫자로 고치면 0.006이에요. 그래서 월 이율이 0.006이고 10만 원씩 24개월 적립을 했다 그랬어요. 물론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복리로. 그러면 소윤이 학생의 원리합계는 항상 공비가 1 플러스 월 이율이니까 1.006 이게 마이너스 1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06 이렇게 항상 돼요. 거기에 공비 1.006에 24개월 마이너스 1 해서 얻어진 값이 251.5만 원 이렇게. 민혁이라는 학생은 월 이율 0.5%로 0.5%는 0.005지요. 그래서 이 학생은 20만 원씩 12개월간 이렇게 적립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민혁이 학생의 원리합계 구하는 식은 자, 공비가 1.005 해서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 20 곱하기 1.005 공비의 12제곱 마이너스 1 해서 계산하면 241.2 그러므로 소윤이 학생의 원리합계가 더 크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결국 자연수지요. 자연수. 그래서 첫 번째 시행 후에 짝수 번째 항을 제거하고 두 번째 시행 후에는 남은 항 중에서 또 짝수 번째 항을 제거하고 세 번째 시행 후에는 또 그 중에 남은 것 중에서 또 짝수 번째 항을 제거하고 이와 같이 할 때 여덟 번째 시행한 후에 남은 수열의 제12항, 제2항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수열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이니까 자연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1부터 차례대로. 그래서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나면 짝수 번째 항들이 이렇게 다 제거가 되면 이렇게 제거 되면 남는 것들을 보면 1, 3, 5, 7, 9 해서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인 이와 같은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하면 자 이제 남은 수열의 항 중에서 또다시 짝수 번째 항을 제거해요. 이렇게 제거 또 제거 제거 이러면 결국 남는 것은 1, 5, 9 그죠? 해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이러한 수열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남은 거에 짝수 번째 항을 제거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남는 것은 두 번째 항이 9가 되니까 아하 이번에는 공차가 8 해서 2의 세제곱 이제 뭔가 흐름을 우리가 알아냈죠. 첫 번째 시행하면 공차가 2 두 번째 시행하면 2의 제곱 세 번째 시행하면
2의 세제곱. 여덟 번째 시행하면 결국은 공차가 2의 8제곱이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 시행 후에 남은 수열의 두 번째 항의 값은 항상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1에서 2의 8제곱 더하면 257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번을 보면 두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2차 함수하고 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어쨌든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으니까 자, 그때 이 선분의 길이를 차례대로 L1, L2, L10 이라고 할 때 L1의 값이 3이고 L10 10번째 선분의 길이가 15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선분부터 10번째 선분까지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풀이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두 포물선의 교점을 연결한 이 선분, 이 선분을 연장시키면 반드시 x축하고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왼쪽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x1, x2, x10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은 이 선분은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 그랬으니까 요 x1부터 x10까지 나열한 이 숫자들은 분명히 등차 수열을 이룰 거예요. 그죠? 일정한 간격이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이 될 거고 그러면 일단 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 알아놓고 x1부터 x10까지의 수의 나열은 등차 수열인 거고 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이렇게 구해볼 수 있죠. 일단 각각의 그 연장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그 x값, x값을 함수의 두 식에다 대입을 하면 높은 쪽에 대입하면 xn제곱 플러스 axn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또 y는 x제곱에다가 xn 대입하면 xn의 제곱 해서 이와 같이 선분의 길이가 x좌표 xn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xn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ln 플러스 1 l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ln 그래서 이제 두 항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해서 ln 플러스 1은 a의 x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ln은 a의 xn 근데 뒤에 요 상수는 어디 갔을까요? 상수는 어차피 빼면 l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도 b가 있었고 ln에도 b가 있었으니까 b는 소거되고 요 식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요 값이 지금 뭐예요? 이웃하는 두 항의 차니까 이게 공차지요. 그래서 공차 d 그래서 ad 그래서 ln은 항상 일정한 값 ad를 갖는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L1부터 L10까지의 합은 첫 번째 항이 L1의 값이 주어져 있죠. 3으로. 그리고 10번째 항도 얘가 15로 주어져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2분의 항의 개수 10,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해서 9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 정사각형 A10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죠. 1 플러스 2 가로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또 2의 9제곱분의 1. 해서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수의 합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인 거니까 1-2분의 1의 첫 번째 항 2분의 1 해서 1-2분의 1의 9제곱 항이 9개니까 해서 256분의 767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이와 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해주면 64분의 767 이와 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중단원 학습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